생각하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나면 한 달 만에 30m씩 쑥쑥 자랍니다. 긴 시간 동안 뿌리를 뻗어 충분한 영양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법의 실효성을 단기간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며 정책을 보완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청소년들의 미래의 공공공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아까 전에 온라인의 개인 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되면 학교 폭력이나 금품 갈취 그리고 만성 피로 등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시에서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을 모두 게임 중독자라고 칭하는 것입니까? 또한 덧붙이자면 게임 중독이 수위를 넘어서서 집에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만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만약 인간 프로그램만 접속하게 하면 인간 외의 프로그램 접속을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한 컴퓨터에 몇 시간 이상 지나면 꺼지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한다면 정부의 규제 없이도 충분히 가정 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에서 규정을 할 수 있고 교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72개의 청소년 단체를 비롯하여 학부모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게임을 자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 연령층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1인문에서요. 그런데 법은 성인은 자제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제정을 하고요. 청소년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제를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야간 강제 셧다운제에 대하여서 72%의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야간 강제 셧다운제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여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말한 프로그램들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널리 알리고 잘 사용하게 한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굳이 정부의 규제 없이도 잘 규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방금 대나무와 야간 셧다운제를 동급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여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건지 살짝 의문점이 듭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0.5%에서 0.2%로 0.3%가 줄었습니다. 이는 실용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그 0.3%가 과연 야간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부모님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임을 하였든지 다른 게임을 하였든지 저희는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의 행복을 침해하고 게임 제작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자녀 교육과 침해하는 등 여러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셧다운제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의의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수단에 있어서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여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릴 것 같은데 기계 오작동 때문에 마이너스 15초 정도 더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감안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토론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끝났고요. 박정도 좀. 금방 그 실효성, 그 대나무 이야기랑 그 셧다운제랑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셧다운제 그런 실효성 문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 이야기를 든 것이지 그리고 저희는 단기간에 판단을 하지 말자고 했지 그러니까 꼭
이상입니다. 혹시 닥쳐준 사람 넘어갈까요? 네, 혹시 아까 전에 저희 반대 측에서 부모 아이디를 도용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이 야간 셧다운, 강제 셧다운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그런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법치 국가인 국민으로서 맞지 않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이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상징적, 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해서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로 저희들은 셧다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0시에서 6시까지의 게임 이용자들이 중독자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들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수면권을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하신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뭔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더 제한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방황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심리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의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못하게 해서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둬도 계속해서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이 부모가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조정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지금 닥쳐준이 1분 가량 남았는데요. 만약에 안 쓰시면 자유토론 넘어가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인터넷 게임의 영업자들의 영업을 침해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게임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성인들도 게임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이 주 고객인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소득, 이윤을 위해서 새벽까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길 바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이기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유토론은 구미의 중학교부터 자유토론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유해하지 않은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셧다운제인데 유해하지 않은 게임에 제한을 둔다면 유해하지 않은 게임이 유해해진다고 이해는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셧다운제인데 유해하지 않은 게임에 제한을 둔다면 유해하지 않은 게임이 유해해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의 정의는 청소년에게 유리하지 않은 게임을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야간 강제 셧다운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시간을 둔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게임을 장시간을 이용하였을 시 유해진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인론에서 부모의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부모의 의견 없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도입 효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는 매우 효과 있음과 효과 있음을 합쳐서 61.8% 그리고 효과 없음과 매우 효과 없음을 합쳐서 14.9%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효과 없음이 효과 있음보다 4배 이상이나 높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야간 강제 셧다운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데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추측으로 인한 그런 생각으로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건지 저희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원하는 청소년들은 그 시간에 하면 미래의 직업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자유에 관련되어서 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하여 예를 더하겠습니다. 2012년 프랑스 스타크래프트2 대회인 아이언 스키드2의 한국 예선 결승에서 이승현 선수가 대한민국 셧다운제로 인해서 게임에 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e스포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오전 0시에서 6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가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은 잠재적 발전 추가해서 말하자면 이승현 같은 청소년은 잠재적 발전 조건이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소년들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개인 문화산업 콘텐츠의 개발을 더 저해하는 것과 같고 오히려 더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의 청소년들의 기본 수면권을 보장하는 것도 옳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소수의 청소년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의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수에 대한 기사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수가 그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도 출전한 경우가 있고 기사에는 다른 아이디로 다른 시합에서는 다른 아이디로 시합을 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합 전에 이를 미리 체크하지 못한 것으로 선수의 준비 미흡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 경우 그것은 사회의 질서와 공익에 해가 된다면 제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지상 추가하자면 청소년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직업적 선택의 자유, 정확히 말하자면 직업 수행의 자유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15세 미만의 자의 근로시간은 일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18세 미만인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적 특성상 연예인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외국의 경우 미성년자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하루 9시간 30분 이상 촬영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직업인으로가 아니라 아직 성인으로 나아가는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 제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6번 발언자의 말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아까 반대측에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할 때에는 자리적용을 넘긴 시간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고려하여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그 선수의 그것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 중 게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조절과 절제가 가능한 아이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현 선수 같은 얘기를 하자면 앞서 미리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점이 잘못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다른 아이디로 인해서 다른 경기를 계속하였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이승현 선수가 다른 성인 아이디로 야간에 했다는 것인데 그건 위법행위가 아닙니까? 그것이 모순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자기 조절과 절제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교육권 침해입니다. 청소년의 교육과 양육에 관한 것은 부모가 우선적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